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두 번째 암살 시도입니다. 2달 만에 또다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세장이 아닌 골프장이었습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골프를 치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구를 들이대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전 비밀 경호국에 발견돼 결국 체포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이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차들이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검은색 SUV 차량이 경찰에 가로막혀 멈춰 서 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오후 1시 반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트럼프를 노린 겁니다. 골프장에 있던 비밀 경호국 요원이 숲을 사이로 AK 소총의 총구를 발견해 먼저 총을 발사하면서 암살 시도를 막았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 총을 버린 채 SUV 차량을 타고 인근 고속도로를 통해 달아났습니다. 차량 번호판 사진을 찍어뒀던 목격자 제보로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용의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거했습니다. We mobilized out on the interstate. Two of my marked units picked up the vehicle. We followed it for a bit. We're able to contain it using some of our bigger vehicles that we use for specialized stops. 붙잡힌 용의자는 58세 하와이 출신 백인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사건 직후 지지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본인은 안전하다며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NS에도 글을 올려 확실히 흥미로운 날이었다며 비밀 경호국과 지역 보안관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암살 미수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2달 만에 또다시 발생한 암살 시도 사건에 미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용의자는 어떤 인물이고 범행 동기는 뭔지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지원 특파원, 붙잡힌 용의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미 연방수사국은 아직까지는 용의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 현지 매체들은 용의자가 하와이 출신의 58세 백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에 검거될 당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체포됐고 이후 FBI 수사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범행 동기는 뭡니까? 이 암살 시도와 관련된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는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라우스가 과거 트럼프를 지지했다가 돌아섰던 전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우스는 지난 2020년 자신의 SNS에 2016년 트럼프를 뽑았지만 우리 모두 크게 실망했다며 트럼프가 떠나면 기쁠 것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또 과거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수개월을 지냈고 아프가니스탄 군인 중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국제 공조 수사를 한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미 수사당국은 이번 사안을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언론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었던 비공식 일정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또 공범은 없는지, 그리고 골프장에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을 수사당국이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FBI는 라우스의 SNS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라우스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 의심스러운 여행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암살 시도가 발생한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며 어떻게 용의자가 트럼프와 수백 미터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비밀 경호국이 용의자를 발견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불과 300~4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총기를 들고 이렇게 근접할 수 있었던 건지 비밀 경호국의 경호 방식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이어서 손인혜 기자입니다. 암살 시도 사건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은 건 비밀 경호국이었습니다.
몇 명의 비밀경호국 요원이 트럼프보다 몇 홀 앞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그러던 중 용의자가 겨눈 총구를 포착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골프 코스 가운데 5번 홀 게임을 마치고 6번 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총구를 발견한 장소는 트럼프로부터 불과 300에서 400m 떨어진 울타리 사이였습니다. 그 즉시 선제 공격을 해 암살 시도를 막아내긴 했지만 암살범이 트럼프에 근접한 사실이 확인돼 경호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지난 7월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 경호 강화를 선포하며 야외 연설 현장에 대형 방탄 유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은 전체가 경호 인력으로 둘러싸이거나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플로리다 현지 보안관은 현직 대통령이라면 골프장 전체를 폐쇄하겠지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 보안이 비밀경호국이 경호 가능한 구역에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비밀경호국은 경호하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으며 무기 소지 검사를 할 때도 있지만 전혀 수색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며 비밀경호국의 경호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이번 사건이 51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워낙 초접전이라 선거로는 승패를 가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특히 더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박자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발표된 미 대선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1%로 46%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5%포인트 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암살 미수 사건이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해 판세를 더 박빙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2차 암살 시도 이후에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며 지난 7월 1차 암살 미수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미 보수 진영에서는 역사상 어떤 지도자도 이렇게 많은 공격을 견뎌낸 적이 없다거나 트럼프를 계속 죽이려 할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성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대선은 한국과 달리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합니다. 초박빙 양상이 될 경우 양측이 선거인단을 269명씩 차지하며 비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선거인단 투표가 동률일 경우 미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미국 사회에서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안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미국의 현직 공화당 대선 후보가 2달 만에 또다시 암살 위험에 처한 겁니다. 거기다가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서 조금 더 충격적인데 이 사건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이번 사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1시 반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골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5번 홀과 6번 홀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5번 홀 그린 위에서 퍼팅을 하려던 참이었다는 함께 골프를 치던 지인의 설명도 있는데요. 이때 비밀경호국이 골프장 철조망 사이로 나온 암살범의 총구를 발견하고 5발 안팎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경호 요원들은 트럼프보다 한 홀 앞서 움직이면서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는 만큼 암살범은 7번 홀과 8번 홀 사이 외곽 철조망에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트럼프 일행들이 있던 곳으로부터 300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가 당시에 AK 소총이라는 걸 겨누고 있었다면서요? 네, 암살범이 대기 중이던 현장 사진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철조망에 기대어진 총기 한 자루가 보입니다. AK-47이라는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가 300m 정도인 만큼 트럼프가 가까워지기를 기다리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왼쪽 상단엔 소형 카메라인 고프로도 있는데요. 현지 보안관은 암살 장면을 촬영한 의도였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조망에 걸린 가방 2개에는 세라믹, 그러니까 도자기로 된 타일들이 들어 있었는데요. 방탄조끼를 보강하기 위한 용도로 전해지는 만큼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왔다. 문제는 이런 암살 시도가 2달 만에 또다시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호상에 어떤 허점이 발견된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달 사이에 2번이나 암살 시도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비밀 경호국이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AP통신은 골프장 경계를 따라 내부가 보이는 곳이 있다는 점은 오랫동안 알려졌다며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도 사진 기자들이 그의 모습을 종종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골프장 주변 사진을 함께 보면요. 나무 숲을 사이로 철조망 안쪽 골프장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 전체를 통제하진 않았다곤 하지만 비밀 경호국이 외곽 경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직이 아니라서 전체 통제를 안 했다. 그런데 미국에선 이 역대 대통령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이 암살 시도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역대 미국 대통령과 후보들에 대한 암살 시도만 최소 15번 이상 벌어졌는데요. 재임 중 암살된 대통령만 4명에 이르고 미수에 그친 것도 4명입니다. 포드 전 대통령처럼 2번의 암살 시도를 경험한 인물도 있는 만큼 경호가 더 철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총격 후에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지난 7월 총격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트럼프는 바이든의 2%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보이다가 사건 직후엔 지지율 차이가 5%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당시만큼의 파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7월엔 유세중에 총격이 벌어져서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지만요.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장 사진이나 영상도 공개된 게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BBC 방송도 이번 사건은 지난 7월만큼이나 감정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되었습니다. 선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존자 가운데 일부는 뒤집힌 배 선실에 만들어진 공기층 에어포켓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입수! 해경 잠수대원이 물속에서 수색에 한창입니다. 어구들이 뒤엉켜 있다 보니 진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잠시 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에 모여있는 선원들을 발견합니다. 바다의 집에 렛츠고 홈 이거 써. 선원들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우고 배 밖으로 구조하는데 성공합니다. 받아줘. 뒤로. 전북 군산 12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30톤급 어선이 전복된 건 오전 7시 42분쯤. 당시 배에는 선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모두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3명 중 2명은 한국인이고 1명은 외국인입니다. 사고 어선은 지난 14일 충남 서천 홍원항에서 출항해 멸치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해경은 당시 16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이 사고 해역을 지나간 걸 확인하고 선박 간 충돌 가능성 등을 조사 중입니다. 생존 선원들의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을 애인하고 선원들을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터널에서 역주행을 한 차량이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터널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차량 2대 모두 크게 부서졌습니다. 아이를 안은 남성이 흰색 차량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터널에서 사고가 난 건 새벽 1시 27분쯤 2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A씨와 승합차 운전자 3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B씨 아내와 2 자녀, 장인과 장모가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맞고 나갔을 때는 뭐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공장에 이제 막상 도착해 보니까 좀 사고가 크더라고요. 조사 결과 A씨는 4km 구간을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가 숨진 탓에 역주행을 한 이유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경찰은 A씨 혈액을 채취해 음주나 약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거 혈액 채취를 해가지고.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터널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서 돈을 뺏으려 한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고 거래를 위해 만난 상대방을 흉기로 해친 50대 남성도 검거됐습니다. 배준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밤 10대 중학생이 서울 성북구의 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가게로 들어간 10대 중학생은 직원이 혼자인 걸 확인하고 흉기를 꺼내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때 편의점에 들어온 물류 배송 기사가 이 장면을 보고 학생을 제압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압수하고 학생의 가방에서 훔친 소주 한 병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주변에서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편의점 점주는 해당 학생을 예전에도 몇 번 봤었다며 사전에 염탐하려고 왔었나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학생을 특수강도 미수와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보호자의 인계 조치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에는 서울 노원구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A씨가 B씨에게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배달 기사인 두 사람은 중고 거래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겁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엔 한 전시 작품이 낙서로 도배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망친 한글 낙서 테러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구독자 22만 명의 유튜브 채널 아이고바트. 네덜란드 출신 바트 반 그늑튼 씨가 둔촌동과 물레동 등 서울 467개 모든 동을 직접 가보고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립니다. Welcome to Muledong. Next, we will cross this street and enter Muledong Iga. 지난 9일부터는 서울에서 2주간의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된 어제 중단됐습니다. 탐험을 끝낸 91개 동의 색을 칠한 서울 지도를 전시장에 뒀는데 누군가 이 작품에 낙서를 한 겁니다. 지도 위에는 앨범 파이팅, 오빠 사랑해, 고생 끝 행복 시작 등 낙서가 남았습니다. 이 사실은 그늑튼 씨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늑튼 씨는 몇 명의 사람들이 제 지도를 파손했다며 피땀과 눈물을 흘리고 돈을 투자했다. 자수해라. 당신은 팬이 아니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채널A에는 범인이 특정될 때까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폭풍 보리스가 강타한 유럽 중동부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8명이 숨졌는데요. 70곳 넘는 지역에 최고 홍수경보가 내려진 체코부터 10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루마니아까지 이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붕이 겨우 보일 정도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형체조차 알 수 없이 무너진 주택. 물 위엔 떠내려온 살림살이와 자동차가 떠 있습니다. Sklep a garáž, všecko poty smetené. Ve sklepě jsem ještě nebyl, když jsem naposledy, tak bylo po stropody. Takže nevím, ani tam nejdu radši. 체코 전국 70여 개 지역에 최고 홍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4명이 실종됐고 강둑이 터져 10,000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체코 인근 폴란드에서도 물난리에 고립됐습니다. 어두운 밤 쏟아지는 거센 물살을 헤치고 제트스키에서 구조대원이 아이를 안고 내립니다. 집들 사이로 마치 강물이 흐르듯 물이 빠르게 밀려듭니다. 폴란드 남서부 클로즈크 마을은 기록적인 폭우로 강물 수위가 6.65m까지 오르며 1명이 익사했습니다.
이동 중인 저기압 폭풍 보리스의 영향으로 체코 등 유럽 중동부에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까지 속출한 겁니다. 특히 루마니아에선 현지 시각 그제 하루 동안 10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6명이 사망했습니다. 무릎까지 찬 도로, 집 내부는 들어찬 물로 초토화됐습니다. Am distrus tot, n-am nimic, paturile sunt plini, piernile sunt plini, n-am unde mă culca, nimic. 유럽 중동부에는 지난 11일부터 한 달 동안 내리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북동부 지역에도 10,000명의 구호대가 파견되고 이주민을 대피시킨 상태입니다. 앞으로 독일 남부와 헝가리 등에도 폭우가 예보돼 있어 유럽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배달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은 앱 하나면은 모든 생활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런 편리함 이면에는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에 놓인 배달 기사들이 있는데요. 흉기 피스부터 과로사까지 배달 기사 순환 시대를 세계를 가다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아침 일찍 배달업체 유니폼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는 29살 중모 씨. 5년차 배달 기사인 중 씨는 배달 접수부터 확인합니다. 빠르게 달려 상품을 받은 뒤 고객에게 전달하면 받는 돈은 우리 돈 약 1,100원. 하루 13시간 동안 100건 정도 배달해 쥐는 돈 11만 원은 고향의 가족에게 보냅니다. 开始外卖工作的原因是什么？因为刚开始的话，那时的话，在家公司上班，然后公司倒闭了。 최근엔 수입이 예전보다 못합니다. 就骑手越来越多嘛，人多肉少，导致的话。 중 씨처럼 중국 최대 배달업체 한 곳에 등록된 배달 기사 수는 코로나19 기간 745만 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14억 인구 중 1,200만 명이 배달 기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뛰어들 수 있는 배달 기사는 취업난과 실직에 처한 사람들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배달이 늦으면 벌금을 내기 때문에 신호 위반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됐습니다. 배달업체의 직접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와 보험료는 고스란히 배달기사의 부담입니다. 취업난에 배달기사 일을 시작한 30대 청년이 아파트 단지 내 오토바이 출입 문제로 경비원과 다투다 경비원의 흉기에 숨진 바 있습니다. 또 경비원 앞에서 배달기사가 무릎 꿇은 사진이 공개돼 집단 시위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하루 16시간씩 배달을 하던 남성이 과로사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很可惜的，感觉就是，哎呀，就是这咱们这也怎么说呢，属于一个底层人。我们其实正在享受着这些劳动者他遭受不公平待遇给我们带来的福利。 중국 내에선 배달 기사들을 마국 간의 당나귀에 비교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도 민족 대이동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오늘 하루 경부고속도로 하행선과 상행선을 오가며 도로 상황을 취재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권경문 기자,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는 조금 전 규경 행렬을 따라 올라와 이곳 서울요금소로 돌아왔습니다. 교통 정체가 오전 11시쯤 절정에 이른 뒤 조금씩 풀리면서 지금은 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직접 이동해봤습니다. 속도를 조금 내는가 싶더니 곧 고속도로라는 말이 무색하게 거북이 걸음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잠시 들린 휴게소는 주차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빽빽합니다. 평소보다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징어 사는 데만 10분, 그리고 추러스도 한 5분 정도 줄 서서 샀어요. 조금 막히긴 하는데 그래도 연휴가 길어가지고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경기도에 진입했더니 꽉 막히기 시작합니다.
추석 하루 전 고향에서 이른 귀경에 나선 차량으로 정체를 빚었습니다. 하루는 좀 아이들이랑 쉬면서 저희 또 출근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귀성길 정체는 1시간 전부터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은 연휴 기간 가장 많은 669만 대의 차량이 이동하면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12시 출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10시간 30분, 광주에서 서울은 9시간 10분, 강릉에서 서울은 6시간 20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교통 상황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휴를 맞은 공항은 그야말로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물론 도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령했습니다. 통행로를 막고 출국해버린 사람도 많은데요.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은 김포공항 주차장입니다. 차량이 몰리며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지난 토요일 이른 아침, 공항 주차장엔 차량들이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다 못해 겹치기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 주차구역, 심지어 차량 통행로까지 아무렇게나 차를 댑니다. 급할 때 나갈 때 연락 안 되는 부분에서 좀 답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3만 대 넘게 주차할 수 있는 인천공항 주차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자리가 2번, 3번 들어가고 2중, 3중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주차구역인지 차량 통행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혹시나 부딪히진 않을까 운전대를 돌리는 것마저 쉽지 않습니다. 6회 다 그렇게 시국인데 자리가 없고 시간도 급하게 가서 그래. 곳곳에 무단 주차를 하고선 버젓이 출국까지 한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대만에 있어요.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예년보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닷새간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면서 차량이 더 몰리는 겁니다. 청주공항은 주차장 진입로에서부터 갓길을 따라 민폐 주차를 한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있습니다. 공항 주변 도로입니다. 사설 주차 대행 업체들이 세워둔 차량들로 빽빽합니다. 여기 4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다고 홍보해놓고 실제로는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불법 주차 단속은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공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공항공사가,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가 각각 담당하다 보니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지자체나 경찰에 협조 요청하고 물론 관계로 하고 있어서. 공항 측은 임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현장 안내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비행 중에 난기류를 만나서 승객들이 다치는 일이 최근 잇따르고 있죠. 하늘의 불청객 난기류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기 객실 통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내식과 물품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산소 마스크도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심한 난기류를 만난 항공기의 모습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국적기가 겪은 난기류는 14,000여 건, 5년 전보다 78%가 늘었습니다. 요즘 난기류로 인한 항공사고가 빈번한데요. 제가 직접 모형 항공기에 탑승해 비상 상황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심한 난기류를 만난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지금 난기류를 만난 상황입니다. 좌석에 앉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벨트입니다. 난기류를 만나면 항공기는 급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는 만큼 자칫 좌석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좌석 벨트 착용 등이 꺼져 있을 때도 계속 벨트를 매고 있는 게 안전합니다.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머리를 무릎 가까이 숙이고 손으로 발목을 꼭 잡아 척추나 머리 부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선반에서 가방 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만큼 짐을 잘 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수화물들, 위에 짐칸에 있는 것들, 하단부에 있는 것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탈출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엔 당황하지 말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애플의 새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서비스는 한국어 지원이 안 돼 무용지물입니다. 한국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권갑구 기자입니다. 카페에서 한 남성과 마주친 여성, 놀란 듯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What's the name of the guy I had a meeting with a couple of months ago at Cafe Grinnell? You met Zach Wingate at Cafe Grinnell. 지난 13일 애플이 공개한 아이폰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적용된 겁니다. 이메일에서는 전체 내용을 알아서 요약해주고 입력 단어만 보고도 사진과 영상들을 찾아줍니다. 애플은 이번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국내 아이폰이 도입된 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아 인공지능 기능은 무용지물이란 평입니다. Like Chinese, French, Japanese, and Spanish. And we'll be rolling these out next year. 하지만 한국어는 계획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애플 측은 채널A에 다른 언어도 신속히 도입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쓸 수 없는 기능에 높은 출고가까지 한국 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고가를 전작과 같은 125만 원으로 동결했지만 미국과 일본보다 여전히 비쌉니다. 지금 중국에서 밀려나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이라는 IT 테스트베드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먹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한편 미국에서도 이번 아이폰에 대해 미완성된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곽구입니다. 가을 전어란 말도 이제 옛말이 되는 듯합니다.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어획량이 많이 줄었는데요. 반면 꽃게는 풍년입니다. 김대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조업을 마친 어선이 항구에 들어옵니다. 밤사이 잡은 꽃게가 크레인에 실려 나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힘차게 움직이는 꽃게가 한가득입니다. 금어기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꽃게 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꽃게 선별 작업이 한창인데요. 올해는 수온이 높아 어획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꽃게 어획량은 17,000여 톤으로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난류성 어종인 꽃게는 사계절 20도가 넘는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크기가 커지고 맛도 좋아졌습니다. 작년 대비 꽃게 크기도 커지고 품질도 좋아져서 시장 경쟁력은 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트에서 100g당 790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가격도 안정세입니다. 꽃게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면서 오픈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꽃게를 세일해서 싸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여기 사러 왔어요. 반면 전어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수온 18도 이하 바닷물을 좋아하는 한류성 어종인 만큼 더 차가운 북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전어 잡이가 재개됐지만 지난해보다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도 급등세입니다. 가을 전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자녀 출산 지원금을 넘어서 손자녀 축하금을 주는 기업이 있는데요. 축하금을 받은 첫 번째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우연기 기자가 만났습니다. 60대 변태영 씨는 긴 연휴를 맞아 태어난 지 약 40일 된 손자를 보기 위해 구미에서 안양으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양손에는 손자 선물이 한가득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손자 탄생 축하금으로 마련한 겁니다. 아기를 위해서 이거 하나 준비해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쁜데요? 변 씨가 근무하는 LS전선은 지난달 1일부터 손자녀가 태어나면 2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시행 일주일 뒤 손자가 태어나 축하금을 받은 1호 직원이 된 겁니다. 남은 축하금은 딸을 위한 용돈이 됩니다. 키우는데 보탬이 되도록 현금으로 바로 전달해줬습니다. 그 딸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도 아빠다운 자긍심도 생기고.
친화적인 경영 트렌드로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뭐 좋은 인력들은 다 그런 기업에 더 선호할 텐데. 최근 기업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은 자녀 출산 시 1억 원을 지급하고 한미글로벌은 셋째를 낳으면 승진을 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전국 주요 병원들은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 중이죠. 정부는 응급실 의료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면 진료를 거부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새로운 지침을 내놨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현재는 중증 응급 환자만 받고 있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남편에게 고열 증세가 나타나 응급실을 찾은 아내. 사흘을 기다린 뒤에야 겨우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야지만 받는다고 안 받아준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목요일 날. 그래가지고 전 버티다가 오늘 택시 타고 왔죠. 서울의 다른 2차 병원. 의료 인력이 줄다 보니 장시간 대기는 기본입니다. 8명 대기하고 있어서 2시간 기다린다고. 추석 당일인 내일은 의료기관 1,700여 곳이 문을 엽니다. 오늘보다 절반 가까이 줍니다.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할까? 환자가 생기면 어디로 이송할까 걱정입니다. 전공의가 없다고 회사를 오더라고요. 진짜. 병원 앞에서 울고불고 해도 안 받아주고. 5군데는 전화해보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해놔.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급실에서 환자 진료를 거부해도 된다는 지침을 의료계에 내렸습니다. 응급 환자가 방문해도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하면 진료를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접근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 사과고 다른 하나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 세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입니다. 이런 요구가 여당 대표에게 직접 전달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의료계는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정부 인사 3명을 콕 집어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 사회수석과 조규용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라는 겁니다. 의료계 단체들은 연휴 기간 비공개로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런 뜻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의료계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장상윤 수석에게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인사 조치를 통해 대화에 참여할 명분을 달라는 게 의료계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인사 조치 등 만남의 전제 조건을 내거는 건 협의체 구성에 방해가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의료계로부터 들은 건의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가능성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에도 이번에 쭉 요구사항을 건의하실 계획도 있으실까요? 이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노력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할 겁니다. 당 관계자는 의료계 입장에서도 추석 직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게 한 대표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같이 민감한 사건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 첫날인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대검 참모들과 만나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분야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심 총장 앞에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수사들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립니다. 수사심의위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최 목사 기소를 권고하면 가방을 받은 김 여사 최종 처분에 대한 검찰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여사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추석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예고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조사 여부를 두고도 정치권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성현랑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인데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갔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네,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층, 대구, 경북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두 정치인에게는 든든한 핵심 지지층이었죠.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 대통령도 당도 나란히 역대 지지율 최저치 찍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총선 전과 비교하면요. 대통령실이 14%포인트, 당 지지율 9%포인트 하락했고요.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당정 모두 1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도 이 TK 민심 각별히 신경 써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만 2차례 대구와 경북 찾았고요. 한 대표도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업적 지켜 세웠죠. 견고하던 TK 민심 왜 변했는지 연휴 기간 지역 찾은 TK 정치인들 이야기 직접 들어봤는데요. 오래 끌어온 의대 증원 문제 답을 왜 못 내나, 당정 소통은 없고 갈등만 요란하다, 야당 정치인들 공세만 TV에 보인다고요. 한마디로 당정 똘똘 뭉쳐서 일하는가 싶었는데 체감할 만한 성과도 없고 야당의 전투력도 밀린다는 쓴소리만 잔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대통령실과 갈등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 차별화된 정치인이라고 이 지지층들이 반응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월에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에도 대통령실과 갈등 빚었지만 끄떡 없었죠. 하지만 대표 취임 뒤엔 점점 하락세입니다. 이종석 그 대사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나서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를 시작합니다.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을 잘 받들겠습니다. 지금은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대화가 시작되는 것에 집중하자는. 여야 정치인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야당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다는 뜻 아니겠냐고요. 여권 내부에선 반짝 인기에 의지하지 말고 당정 소통 이끄는 지도력 보여줄 때라고요. 취임 2달 차인 만큼 한 대표가 난제 풀어나가는 모습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보이는데 특명을 받았어요. 누가 받았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바로 박지원 의원이 받았습니다. 민주당 재보선 한 달 앞두고 박 의원에게 호남 민심 사수하라는 특명을 내린 겁니다. 호남에 눌러앉은 조국 대표의 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 직접 해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곡성의 알토란. 토란 좀 보여주세요. 곡성의 알토란. 우리 조국 대표님 여기 오셔서 이장했죠. 일 잘하시네. 이장. 윤석열, 김건희 제대로 안 냅시다. 왜 힘을 못 내요? 곡성 최고. 네, 곡성 발전을 위하여. 네, 보니까 추석 연휴도 없이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박 의원도 호남에 상주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호남 재보궐 선대위원장을 맡은 만큼 오늘 영광군수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가 그 영광인 겁니까? 네, 조 대표에게 질세라 시장, 터미널, 마트 등 곳곳을 누볐고요. 지역 인사들에게 연락도 쫙 돌렸습니다.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 조 대표 공세를 막을 또 다른 작전 있습니까? 네, 진보 분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조국 혁신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단일 공천을 해서 이기는 게 좋지. 축구 살고 덤비자 가면은 이겨야죠. 조국 대표, 추석인 내일은 또 다른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까지 이동하는 강행군을 이어가는데요. 민주당 공세에 물러설 생각 추호도 없는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오늘 KT를 꺾었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까지 단 하나의 승리만 남았는데요. 기아의 김도영은 오늘 또 홈런을 추가해서 40홈런 40도루 기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2점 차, 기아가 불안한 리드를 이어가던 9회 초 김도영의 석점짜리 홈런이 터집니다. 이 한 방으로 기아는 끈질기게 쫓아오던 홈팀 KT의 추격을 완전히 뿌리쳤습니다. 김도영은 앞선 3회 초에도 솔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보름 만에 나온 시즌 36호, 37호 홈런입니다. 한국 선수 최초 40홈런 40도루 기록 달성해 이제 홈런은 3개, 도루는 1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아의 이우성은 역전을 허용했던 8회 초 투런 홈런으로 경기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타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KT를 꺾은 기아는 이제 매직 넘버를 1로 줄였습니다. 내일 기아가 SSG를 꺾거나 삼성이 두산에 패할 경우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시즌 종료까지 팀별로 10경기 정도 남겨놓은 가운데 가을 야구를 향한 순위 경쟁은 늦더위만큼 여전히 뜨겁습니다. 두산은 오늘 키움을 상대로 5대4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KT가 기아에 패하면서 두산은 KT를 제치고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5위로 내려앉은 KT와 오늘 경기가 없었던 6위 SSG는 2경기 차로 좁혀졌습니다. 아직 가을 야구를 포기할 수 없는 롯데와도 3.5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이제 남은 한 경기에 가을 야구의 운명이 갈립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올 추석은 한여름만큼 뜨거워서 반팔 차림의 가을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연휴 끝까지 특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더위로 인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로 적습니다. 소나기가 지나지 않을 때는 대체로 맑아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저녁 6시 38분에, 제주는 39분쯤 차츰 해가 지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의 최저 기온 26도 등 밤사이 대부분 열대야 더위가 되겠고요. 내일 한낮에 서울 31도, 제주 32도, 부산은 33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한편 14호 태풍 폴라산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남해상의 파도가 높게 일어서요. 문항 정보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현직 정권 관련 수사와 야당 대표 수사 등 민감한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산적한 과제를 떠맡은 신임 총장, 참모들 앞에서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본연의 역할,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수사로 답하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